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명 새모자 살해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물론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입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 그거 너무 충격적입니다. 백성문 변호사님.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하고 CCTV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본인이 범행한 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남성이 둔기로 새 모자를 살해했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범행 원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세상에. 겁니다. 일단 가족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둔기로 가격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사망하지 않은 채로 베란다에서 제가 이런 말씀 표현드리기도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뜨리면 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세상에. 그런데 실제로 기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그 둔기로 본래 계획과 다르게 무참하게 이 세모자를 살해한 거고요. 그리고 아파트 뒤로 몰래 나가서 주거진근 PC방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신고합니다. 119에.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다 죽어 있어요. 다시 들어도 정말 짐승만도 못합니다. 인간이 아닙니다.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? 그런 범행 계획을. 그런데 범행 당시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, 이 짐승만 못한 남성이 범행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말이 녹음될 수 있는 거예요, 전혜연 평론가님? 예, 큰아들이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약 3시간 전부터 이미 작동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 아마 범행 상황이 다 녹음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나 여러 가지가 녹음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? 나 죽는 거죠? 그렇지라고 했는데 제가 추정 끝에 아마 더 많은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 요 정도만 지금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러면 추정컨대 큰아들에게 둔기로 공격한 이후에 지금 큰아들이 의식이 있을 때 나눴던 그 대화잖아요, 하재근 평론가님. 네,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큰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그렇게 녹음했다는 것이 그 큰아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또 더 놀라운 것이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. 어머, 세상에. 이 사건 이전부터 종종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었다고 하는데 아하. 그 이유가 뭐냐면 네. 아버지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아마 큰아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세상에.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녹음했던 것 같은데 정말 큰아들이 그렇게 녹음을 할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인면수심, 철면피 이런 말로도 부족해요.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수식하는 말은요. 지난달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출석했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.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. 한 20일 되는 것 같은데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.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. 당시에 자신은 8년 전 기억을 잃었다라고 해서 그런 주장을 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. 호준 변호사님. 네, 그때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기억을 다시 찾았는데 찾고 나서 봤더니 뭐 자기는 뭐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고 자기 어머니는 버려졌다. 뭐 이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. 8년 전에 기억을 상실했다라거나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. 이런 주장을 펼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. 아하. 대검 통합심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 주장들 다 거짓인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. 네. 아마도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좀 가명의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.
역시 예상대로 철저한 연기였어요.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. 진짜 범행 동기는 뭐란 말입니까? 그러면 최정화 기자님. 네, 이 남성은 가족들이 평소 나에게 대들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. 이 남성 지난 2020년 6월쯤에 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굉장히 자주 다투게 됐고요. 또 아이들과 이 자식들과 소원하게 지내는 등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. 굉장히 극심해졌다고 하는데요. 그러던 와중에 지난 3일이죠. 이 아들이요. 특히 큰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나의 허락 없이 신었다라는 이유로 내 아들이 나를 업신여기네? 라는 세상에.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아,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아버지라는 사람이? 네, 이 슬리퍼를 함부로 신었다라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네요, 진짜. 그런데 남아있는 자의 고통이란 말 있잖아요. 백성문 변호사님, 네.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는 이 숨진 아내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따님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맞습니다. 이 숨진 두 아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손자들이었잖아요. 네, 그래서 검찰에서도 숨진 아내 그 어머니하고 자매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. 사실 이런 지원이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네. 공소유지에 만반을 다 기해서 이 남성이 정말 본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, 그게 어찌 보면 유족에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정말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로 법망을 느슨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법이 철저하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단죄해 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